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의 MC 박윤미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요, 체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인권 교육은 체육계의 폭력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과천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천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다.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 주제는 스포츠 인권에 대한 것이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선수들의 인권 침해받았을 때 폭력, 성폭력에 관련돼서 어떤 건지 개념을 알아보고 또 인권 침해받았을 때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과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운동부 실업팀 선수, 그리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인권 교육은 체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덕분에 스포츠 인권에 대한 체육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네, 저희 대한체육회에서 2009년부터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행동들이 성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없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행동에 대한 규정, 그리고 행동이 선수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고 어떤 행동들이 또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간 저희가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해온 결과 현장에서 선수들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수들끼리 좀 더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스포츠 인권은 아직 낯선 단어다. 강사는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났던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와 성폭력 예방 및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해 강사가 자세히 설명을 한다. 혹시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강사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 네, 오늘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동기들, 선후배 간에서 조심해야 될 점들도 안 것 같고 또 피해를 받았을 때도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잘 몰랐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학기 저희 교사들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성폭력, 폭력, 인권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사인 저희들보다 전문가인 대한체육회 강사들을 초빙하면 과천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천고 학생 선수들이 앞으로 체육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건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각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는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저희가 10년 동안 교육을 해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오프라인 교육을 4만 명을 저희가 최초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42,522명을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올해는 특히 42,618명을 저희가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 선수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등록을 할 때 온라인 스포츠 인권 교육을 의무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대한체육회가 교육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체육에 있는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한체육회가 항상 앞장서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고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인권 교육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스포츠 인권을 바로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요,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태릉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연수 내용이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연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태릉 선수촌인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 희망자들을 대상으로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도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늘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했었는데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요. 태릉 선수촌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오늘 생활체육 연수를 받게 될 연수자들이 첫 대면을 하는 장소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참가자들만 착석을 하면 행사가 시작됩니다. 태릉 선수촌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실 담당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는데요. 네. 과연 이 프로그램을 어떤 의도로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작년 9월 국가대표 선수촌이 태릉에서 진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1960년도 6월에 개천했던 한국 체육 역사의 산실인 태릉 선수촌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라나는 차세대 꿈나무 및 청소년들에게 1박 2일 동안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숙식하면서 선배님들이 일궈낸 체육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한국 체육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스포츠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나서 아마 희망자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땠나요? 네, 이 프로그램이, 이 연수 프로그램이 연중에 3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달하고 6월달하고 9월달에 3회 실시를 하는데요. 이번 3월달에는 신학기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못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에는 아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아마 제대로 된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1박 2일을 함께할 연수자들이 하나둘 자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순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도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태릉 선수촌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의 첫 순서는요. 이승훈 선수의 도전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강연 들어보러 가시죠.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의 강의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참여자들의 집중도 엄청 높은 강의 현장입니다. 네, 빙속항제 이승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에 가서 강연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어린 친구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어린 친구들의 도전에
보탬이 되고자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어린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앞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될 텐데 그 도전들의 어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꿈나무 여러분들이 하시는 도전에 저도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성공적인 도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단을 체험해보는 점심시간. 아주 즐거워 보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다음은 태릉 선수촌의 체육시설을 견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릉 선수촌 견학 시간. 어쩌면 연수자들이 가장 궁금해할지도 모를 순서입니다. 그래서인지 두리번 선수촌의 이곳저곳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연수자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보이죠? 혹시라도 잊어버릴세라 사진을 찍어두는 학생도 보입니다. 직접 체험해보는 훈련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연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촌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설명이 곁들여지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둘러보는 시간. 태권도장에서 참가 학생들은 마치 자신이 국가대표라도 되듯 몸을 놀려보는데요. 태권도장에 이어 둘러본 이곳은 체조 연습장입니다. 이곳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잠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펜싱장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해설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역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역도를 직접 만져보는 학생들, 무게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궁금했던 점들을 보고 느끼고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내 훈련장에 이어 야외 훈련장까지 아이들의 표정이 지칠 줄 모르죠? 네, 지금 여러 체육시설을 견학 중인데요. 제가 견학 중인 학생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체육시설을 견학했는데 어떤 곳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 월계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월계관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 줄 타기가 있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줄 타는 거 체험해보고 그랬던 게 정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국제 스케이트장입니다. 연습 중인 국가대표 선수를 뚫어져라 보는 시선들. 연습하는 선수에게는 부담이었겠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국체육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종합체육박물관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스포츠에 귀중한 사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한국체육박물관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출전했던 런던 올림픽 당시의 자료에서부터 시대별로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를 잘 정리해둬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트로피와 메달, 그리고 각 종목별 운동기구는 물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방금 박물관을 다 돌아봤는데요. 어땠어요, 박물관? 저 원래 평창 올림픽이나 여러 올림픽 같은 거 항상 챙겨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경기 보거나 아니면 여기 봤을 때 경기 그 선수들의 피와 땀이 느껴져서 너무 즐겁게 잘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박물관을 쭉 둘러보니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인상 깊었나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선수들이 단체 사진 찍었던 것도 인상 깊었고, 저희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액자가 크게 걸려 있어서 그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에서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동계 종목과 하계 종목 각각 하나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계 종목 중에서는 배드민턴을 체험했습니다. 연수자들은 마치 국가대표라도 되는 듯 몸을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코치들의 설명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훨 나는 듯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체험을 통해 어린 연수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네, 방금 배드민턴을 체험해봤는데요. 체험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평소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그냥 자유활동으로 배드민턴을 했을 때는 그냥 포즈도 모르고 그냥 공을 치는 느낌으로 그냥 막 했었는데 여기 코치님께 정식 폼으로 배워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드민턴이 멋있는 종목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공개 종목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체험했는데요. 종전걸음으로 시작된 초보지만 어느새 속도를 내는 아이들도 보이죠. 짧은 시간이 매우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직접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워봤는데요. 직접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고 넓은 곳에서 아저씨한테 배워보니까 재밌었고 상쾌했어요. 타니까. 네, 지금 여기는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식사를 하는 선수 식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뉴가 평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식당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컸던 시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단을 그대로 체험하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먹음직스럽죠. 먹은 만큼 열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든든히 음식을 챙겨 먹는 연수자들. 어느새 친해진 동기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먹는 분위기는 어느 시간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이 먹는 식단을 직접 먹어봤거든요. 어땠어요? 일단 그 선수들이 먹는다는 식당이 굉장히 고칼로리라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맞게 되게 많은 메뉴들이 나왔고 무엇보다 고기가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더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간단한 레크레이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흥미있는 게임은 한박 웃음을 짓게 하고 함께 환호하며 응원하는 순간. 어느새 한마음이 되는 듯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하루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태릉선수촌 남자 숙소에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생활했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숙소입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궁금했을 텐데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의 하룻밤, 연수자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오늘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생활했던 곳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기분이 어때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에 정말 재밌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경기를 끝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면 어느 숙소, 어느 장소에서 잘까 이런 게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생활한 곳에 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되게 영광스럽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생활체육 연수 두 번째 날, 아침 운동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 빠듯한 일정과 낯선 잠자리에 피곤해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시간이기에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운동 후 먹는 조식은 꿀맛입니다. 아침 식사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단 그대로라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릉 선수촌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 이틀째인 오늘은요, 진천 선수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천 선수촌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진천 선수촌입니다. 탐방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진천 선수촌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도착하기 전 차 안에서 진천 선수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내린 이곳은 진천 선수촌. 먼저 둘러본 곳은 벨로드롬 경기장입니다. 이곳은 실내 사격장입니다.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처음 본 이곳을 담기 위해 카메라에 플래시를 터뜨리는 학생들도 보이죠? 저기 골대 보이죠? 저 골대가 무슨 골대예요? 이곳은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한꺼번에 400명의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합니다. 끝으로 하키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태릉 선수촌에 이어서 오늘 진천 와봤거든요. 어떤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태릉에서는 이제 운동선수들의 노고와 힘듦이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진천에 오니까 이제 좋은 환경들도 있고, 선수들이 여기서 운동할 맛이 나겠구나.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이런 좋은 환경을 보고서 여기서 운동 열심히 하는 꿈을 가지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음식 맛은 어떨까요? 기대가 정말 컸는데요. 기대만큼 음식도 너무 맛있고 푸짐했습니다. 넓은 진천 선수촌을 체험하느라 어린 학생들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네, 1박 2일 동안 연습 프로그램 참가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소감이 어떠셨어요? 먼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대한체육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주는 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참여를 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꼭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박 2일 동안 연수 참가했거든요. 참여한 소감 어떠세요? 이제 이승훈 선수한테도 좋은 강연도 듣고, 이제 선수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았고, 이제 그리고 와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릉과 진천 두 곳의 국가대표 선수촌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수자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받는 모습, 또 어떤 식사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그런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이었습니다. 하나, 둘. 1박 2일 짧은 시간 동안 태릉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견학하고 스피드스케이팅과 배드민턴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워봅시다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스포츠는 조정인데요. 조정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보련입니다.
저는 지금 드넓은 호수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리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조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조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서울시 조정협회 윤종성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체육회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미사리에서 생활체육 조정 서울 로잉클럽 또 감독을 맡고 있는 윤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야외로 나오니까 참 좋은데요.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사리 조정 경기장은 88년 서울올림픽,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조정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조정 경기장입니다. 이 조정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조정은 친환경 스포츠로서 수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정 선수입니다라고 하면 카누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 카누 이렇게 수상 경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은 2000m의 경기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2000m 레이스를 펼치는 수상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보니까 팔과 다리 등 전신을 많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럼 체력 소모가 굉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다리와 몸통 그리고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팔을 당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전문 체육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 우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체력 소모가 큰데 또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은 또 즐겁게 즐기면서 흥미있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은 올림픽 종목이잖아요. 몇 개의 종목이 나눠져 있고 또 몇 개의 메달이 걸려 있나요? 네, 조정 경기는 올림픽 1회 종목입니다. 수상에서 활동을 하는 야외 스포츠이다 보니까 또 자연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 종목은 3m가 넘는 긴 노를 두 손으로 잡고 활동을 하는 스위프 종목과 각각의 손에 하나의 노를 잡고 활동을 하는 스컬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는 무려 1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수상 스포츠입니다. 이 연습 중인 선수들을 보니까요, 뒤로 가던데요. 네. 조정이 유일하게 뒤로 가는 스포츠라고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카누 종목 같은 경우는 시트에 그 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정은 시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다리를 움직여서 이 다리와 몸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반작용으로 나가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정 경기는 콕스라고 하는 배를 운전하는 선수가 타는 종목과 선수들만 타는 크루만 타는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타는 8인승부터 시작해서 1인승 그리고 바다에서 하는 종목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물 위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시합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악천후인 경우에만 대회가 중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은 야외에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파도가 심하게 쳐도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속도를 내야 되는 레이싱 보트여서 좀 밸런스에 민감하지만 일반인들,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보트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또 안전 자켓을 입고 그리고 코치가 반드시 동승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서울 로잉클럽 저희 회원들로 또 등록을 하셔서 생활체육인으로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정확하게 훈련을 받으시고 또 수면에 나가서 실제로 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탑승을 하던데 어린아이도 탈 수 있나요? 네, 아주 어린 아이들은 탑승을 해서 노를 당기는 활동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140 정도 이상이 되는 어린이들부터 탑승을 시키도록 권장되어 있고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정 설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조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조정 시범 보여주실 코치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서울조정클럽의 김정겸 코치님이십니다. 코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보트로 속도를 빠르게 순위를 다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노를 씁니다. 그래서 노와 안전 자켓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는 종목별로 길이와 무게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종목이 경량급 선수들, 중량급 선수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트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속도를 겨루다 보니까 레이싱 보트로 나뉘어져 있고, 안전하게 일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종목은 레저 보트라서 무게가 무겁고 안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250g 정도밖에 나가지가 않고요. 노는 스컬 같은 경우는 1m 90에서 2m 40, 그리고 스위프 종목 같은 경우는 3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를 이뤄서 조정을 할 경우에 호흡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흡을 맞추는 요령이 있을까요? 함께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4가지 훈련이 있다고요? 조정 경기는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동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상에서 기초 체력 운동, 동작 훈련을 하시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 다음은 조정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로잉 에르고메타, 로잉 머신이라고 하는 조정 동작 기구가 있습니다. 그 동작을 충실하게 기술 연습을 배우시고, 그 다음 로잉 머신을 연결을 해서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연습하듯이, 실제로 수상에서 훈련하듯이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시는 것이 우선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보트를 타고 물 위로 나가게 됩니다. 노 젓는 방법은 노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동작인 비포 더 캐치 동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캐치 동작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캐치라고 합니다. 그 캐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보트가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들 스트로크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다리와 몸을 강하게 움직이면서 팔을 당기는 피니시 동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노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 핸즈 어웨이, 그리고 호흡과 함께 밸런스를 맞추는 리커버리까지 구분이 됩니다. 천천히. 어떡해. 이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조정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사실은 코치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습하는 걸 보니까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처음이어서 기본기를 잘 배우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먼저 조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네. 출발선을 나눠 놓고, 그리고 위험하면 안 되니까 네. 코치님들이 같이 동성을 하셔가지고 배 2대로 시합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치님한테도 한번 소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셔가지고요. 저도 긴장을 하고, 오늘 스포츠 경기이다 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졌지만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막 조정 경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확실히 조정이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체력 승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쉽게 제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분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희 코치들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들이 조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 경기가 이전에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그런 스포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즐겁게 가족들과 또 동호인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조정 경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조정 전문가, 조정 자격증 코치님들에게 배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대결을 펼쳐주신 김정경 코치님께도 한번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코치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시합 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긴장을 하고 열심히 했고요. 이 조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라든지 연인들끼리 와서 이렇게 좋은 날 배를 많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운동 조정. 덕분에 강인한 체력과 지구력 그리고 순발력까지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조정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손보련이었습니다. 조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신청을 하면 누구나 쉽게 조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와 함께 무리의 스포츠 조정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